상담원님, 오늘도 제 목소리 기다리셨죠? 고객님, 제가 오늘은 끊어야 하는데요. 고객님,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담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이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닿지 않았고 얼굴도 본 적 없으며 이름조차 몰랐지만 그 전화 속 남자는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이혼한 지는 10년이 넘었고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낮에는 조용한 동네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살고 밤이 되면 집 안 작은 방에서 재택으로 야간 콜센터 상담원 일을 합니다. 헤드셋을 쓰고 모니터 앞에 앉아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전화를 받습니다. 이 나이에 밤을 새운다는 건 쉽지 않지만 혼자 사는 사람에게 그 일은 생활이었고 사람 소리를 듣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의 좋은 점은 단 하나, 아무도 내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극을 위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고 나면 왜 이런 이야기가 쉽게 사라지면 안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남기고 싶다면 지금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밤이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 상담사님, 오늘도 그 목소리네요. 그 한 문장에 나는 헤드셋을 쓴 채 숨을 멈췄다. 콜센터 야간 근무는 사람을 조금씩 마르게 만든다. 비슷한 불만, 비슷한 욕설, 비슷한 한숨. 왜 이렇게 느려요? 아니, 그걸 왜 내가 증명해야 해요? 상담사 바꿔주세요. 전화는 끊기고 다음 전화는 바로 울린다.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모두가 나를 기능으로만 부른다. 나는 매일 목소리만 존재하는 여자가 된다. 이름도 나이도 인생도 필요 없는 사람. 그날도 자동 연결음이 울렸다. 나는 습관처럼 말했다.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잠시 정적, 숨소리만 들렸다. 보통 이런 정적은 술 취한 남자거나 화를 참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다. 이 시간에 근무하시네요. 불만도 아니고 요구도 아닌 말. 그냥 말. 나는 규정대로 대답했다. 야간 상담 서비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웃지 않았고 화도 내지 않았다. 그냥 말했다. 아무도 안 받아서요. 그의 문의는 간단했다. 요금 확인, 3분이면 끝날 통화. 그런데 통화가 끝나지 않았다. 그가 갑자기 물었다. 상담사님은 이 일 오래 하셨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 이건 규정이 없는 질문이었다. 개인적인 질문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그는 사과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목소리가 오래 하신 분 같아서요.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가슴에 남았다. 오래 하신 분 같아서요. 젊다는 말도 아니고 친절하다는 말도 아니고 시간이 쌓인 사람 같다는 말. 통화는 끝났다. 정확히 7분 42초, 평소보다 길었지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헤드셋을 벗고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숨소리가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1시 17분 다시 전화가 울렸다. 나는 화면을 봤다. 어제와 같은 번호.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그는 말했다. 어제 그 상담사님이시죠? 나는 부정했다. 여러 상담사가 근무 중입니다. 그는 웃었다. 아니요. 그 목소리 맞아요.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나는 왜인지 통화를 끊고 싶지 않았다.
그도 급하게 용건을 말하지 않았다. 통화는 조금씩 길어졌다. 요금 얘기, 생활 얘기, 날씨 밤 이야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전화를 기다리는 사이가 됐다. 그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편했다. 얼굴도 직업도 책임도 없는 사이. 오직 목소리만 있는 관계.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이상하죠. 하루 종일 아무 말 안 하다가 이 시간만 되면 누군가랑 연결된 기분이 들어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상담사님, 오늘은 끊지 말고 조금만 더 있어 주시면 안 돼요? 나는 헤드셋을 쓴 채 규정 화면을 바라봤다. 통화 시간 초과주의, 빨간 경고창이 깜빡였다. 그리고 나는 그 경고를 무시했다. 그 남자는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다. 새벽 1시 12분 하루도 어기지 않았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콜센터엔 하루에도 수천 통의 전화가 온다. 같은 번호가 다시 걸려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나도 그 시간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모니터 오른쪽 상단의 시계를 자꾸 보게 됐다. 1시 5분, 아직이다. 1시 10분. 손에 땀이 찼다. 그리고 1시 12분. 벨이 울리는 순간 내 심장도 같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늘 같은 멘트, 늘 같은 톤. 그런데 그에게만은 조금 달랐다. 오늘도 계셨네요. 그는 항상 그렇게 시작했다. 확인도 아니고 인사도 아닌 말, 당연히 여기 있겠지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말. 나는 웃지 말아야 했다. 감정을 실으면 안 됐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항상 사소한 문의를 했다. 요금 한 줄, 이용 내역 하나.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진짜 통화는 그 다음부터였다. 이 시간에 졸리진 않으세요? 아직 괜찮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어져서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선을 넘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낮에는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어주거든요. 그날 이후로 나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 그가 전화하지 않는 날은 이상하게 불안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상담사에게 연결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나는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 이건 업무가 아니었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상담사님은 왜 이 일을 하세요? 규정 위반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고객님, 개인적인 질문에는. 그가 말을 끊었다. 죄송해요. 그냥 밤마다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져서요. 그 말에 나는 끝내 대답하고 말았다. 혼자 살아서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다. 그럼 이 시간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날 통화는 24분을 넘겼다. 경고창이 3번이나 떴다.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게 묘하게 안전했다. 이름을 알면 현실이 된다. 현실이 되면 책임이 따라온다.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는 말했다.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이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객님도요. 그는 내 웃음을 알아챘다. 지금 웃으셨죠? 아니요, 아니에요. 방금 웃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다는 걸. 통화는 점점 깊어졌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들을 말했고 나는 짧게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이상하죠. 상담사님이 오늘 뭐 입고 계실지 상상하게 돼요.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명백히 선을 넘는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그런 말씀은. 그는 바로 사과했다. 죄송해요. 근데 상상만 했어요. 그날 밤 나는 헤드셋을 벗고도 한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의 말은 점점 느려졌고 낮아졌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호흡이 조금 달라졌다. 그는 그걸 알아챘다. 숨 조금 빨라지셨어요. 그 순간 나는 여자가 되었다. 상담원이 아니라, 기능이 아니라, 숨쉬는 여자. 통화는 이제 정보가 아니었다. 지금 눈 감고 계시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지금 그럴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모든 걸 한 것 같았다. 그날 밤 통화는 47분을 넘겼다. 그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낮았다. 마치 나를 흔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며 말하고 있었다. 상담사님, 그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늘 그쪽이었고 늘 거기 계신 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다. 이제 이러면 안 되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도 아니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다. 나는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에는 통화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경고 메시지가 아무렇지 않게 깜빡이고 있었다. 고객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내가 그 말을 묻는 사람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지금 이 통화가 끝나면 오늘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가 더 시작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시작, 그 단어가 너무 정확해서 도망칠 수가 없었다. 저는 상담사님을 현실로 끌어내고 싶지 않아요. 그는 이름도 모르는 나를 지켜주겠다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게 더 잔인했다. 그럼 이대로면 괜찮은가요?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니요, 그래서 더 위험하죠. 그날 통화는 평소보다 짧았다. 하지만 그 어떤 날보다 무거웠다. 통화를 끊고 헤드셋을 벗었는데 귀 옆이 계속 뜨거웠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건 사랑도 아니고 불륜도 아니고 중독일지도 모른다고. 그 다음 날도 전화는 왔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지만 대화는 달라졌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지 않으려고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말했다. 그는 이제 묻지 않았다. 상상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런 말을 했다. 오늘은 그냥 목소리만 듣고 싶어요. 그 말이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가장 위험한 약속이라는 걸 나는 그때 알았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저는요, 상담사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말에 내 손이 마우스를 꼭 쥐었다. 그냥 이 시간에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져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대로 내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을 삶의 중심에 두기 시작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고 밤이 되면 마치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세었다. 1시 12분, 그 숫자는 이제 시간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그날은 전화가 늦었다. 1시 12분이 지나고 1시 15분이 지나도 벨은 울리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상담사 규정을 어기고 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가 걸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다. 벨이 울린 건 1시 27분. 죄송해요. 그의 첫 마디였다. 괜찮습니다.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다. 그는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반응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상담사님이 여기서 멈춰줘야 제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결심이 느껴졌다. 어디로요? 현실로요. 그 말에 눈이 뜨거워졌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의자를 조금 더 뒤로 밀었다. 저는 오늘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더 지금 떠나야 해요. 통화가 끝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아직 사람이란 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이후로 그 번호는 다시 울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했다. 하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완전히 투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밤을 함께 건넜던 사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히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우고 싶지는 않다. 예순이 넘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심장이 먼저 반응했던 밤들. 그건 내 인생에서 아주 잠깐 다시 여자가 되었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이 이야기가 불편했다면 당신은 아직 외롭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남았다면 당신도 어느 밤엔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없던 감정은 다시 살아났다. 그걸로 나는 괜찮다. 이 이야기가 불편했지만 끝까지 보게 됐다면 아마 당신도 누군가의 목소리에 기대본 적이 있는 분일 겁니다. 이런 시니어의 감정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